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드림팀과 함께하는 수요 난장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면을 해줄까봐 짜증이 많이 나 있는 분입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면해줄까봐 짜증이 나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사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화들이 나 있어요? 네. 아니, 사면이란 말이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네. 뭔데 뭐 시혜를 베풉니까? 굉장히 본건적인 얘기죠. 네. 근데 그 대상자 중에 의원님은 내가 봐도 질이 좀 달라, 결이. 조금 다르죠. 좀 달라. 왜냐하면 진짜 당을 진짜 위해서 억울하죠.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총선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 이랬거든요. 심지어 맞췄잖아. 근데 맞췄죠. 지금은 너도 나도 그 얘기하고. 하고 있어. 근데 단지 저는 한두 달 전에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된 주의 거죠. 촉구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네. 저한테 소명기회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면을 만지작거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니, 사과부터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연료만 준다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윤의 신엄마 그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유권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이슈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아주 그냥 소소한 이슈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아시죠? 미국, 오윤 씨? 아메리카. 네. 네. 존 F 케네디 재단이 있나 봐요. 대통령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재단에서 주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2023년 영광의 주인공 공동 수상입니다. 누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입니다. 뭐 하는 거야? 공동 수상. 윤석열 대통령이 수상 소감으로 기시다 총리와 같이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2명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예, 이거 뭡니까? 그 미국의 이 워싱턴 쪽에서 이 상이 정말 많아요. 그 심지어 저도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냥 휴지 쪽이네. 휴지 쪼가리. 저는 저 미 하원 외교위원장 특별상을 받았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네. 저는 감옥 나와서 알았어 받은 거를.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여러 이제 미국 교포들이 저 석방 운동하다가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상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고마운 건데 그런 무지하게 많은 상인데 물론 존 F 케네디 상은 뭐 그런 좀 상 중에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상인데 네. 전에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상의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지난해 젤렌스키가 상을 받았습니다. 네. 젤렌스키 한 게 뭐 있죠? 전쟁. 전쟁. 그렇죠. 그 뒤에 그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상을 받았어요. 오바마 대통령. 그냥 민주당의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 대통령 줬고요. 근데 또 전에 보면은 조지 부시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뜨는 사람들 주는 상이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번에 미국 외교에서 아마 바이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성과가 기시다 윤석열 둘이 그냥 한밀 붙여놓은 엮은 거.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자자찬환하려고 준 거다. 수건을 풀어준 영광의 주인공에게 줬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 상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상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다. 보통 이렇게 상 받으면 나는 원래 국뽕이 심한 사람이라 기분 좋은데 이거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기시다랑 같이 그렇죠. 받으니까 더 이상. 네. 아니, 이게 이 둘이 같이 받았다는 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건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에 계속 아웅다웅 하니까. 그래서 야, 이 손잡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못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익을 희생시키고 받은 선물이죠. 국익을 포기한 용기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의 삶. 네, 이거 우리도 화나지만 제 3자에서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해서 주는 상이잖아요.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되짚으니까 더 속상해지는데요. 네, 속상합니다. 국정기조의 변화 뭐 이런 말씀을 이현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이 초청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대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곤 교회 추도 예배를 따로 잡아서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그 해당 교회가 원치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대여를 해서 추도 예배가 있었다. 그런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눈물 납니다, 솔직히. 아니 추모한다고 하면서 유가족이 없어. 유가족 없는 자리에서 혼자 추모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 유가족이 근데 초대를 했어요. 바로 그 즈음에서. 네. 그죠? 초대했는데 그건 거절하고 혼자 따로 교회 가가지고 뭐 숨어서 추모할 일이 있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정말 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저게 좀 핀트가 안 맞는 게 네. 개신교에서 할로윈데이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교리하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 목사가. 근데 개신교에서 뭐 김용민 목사가 다 조사했다는데 공식적으로 추모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개신교에서는 지금까지. 근데 윤석열 씨는 그 추모 예배를 하지 않는 개신교에 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거죠 이 교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회 행사하고 있는데 난입을 해서 그냥 막 읽은 거야 그냥. 근데 그 무슨 하루 전날 어떻게 교회에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 안 그랬는데 된다고 그냥 했다는 거야. 밀고 들어간 근데 거죠. 대통령의 힘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나 성당 같은데 이렇게 어떤 행사를 특별히 헌금을 하거나 하면요. 이 예배를 해주긴 해요. 굉장히 약식으로. 네. 근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도 자신들이 이제 다른 일정들이 있으면 뭐 난색을 표하는데 계속 얘기하면 대통령이 해달라고 아이고, 하는데 그거 어려워. 어떻게 안 합니까? 목사님, 네. 할로윈 대위가 귀신의 날이라고 해서 개신교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요? 맞아요. 이거 잘 몰라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는 이제 귀신들의 축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복장도 막 그 해골 복장이나 네. 귀신 복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근데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럼 교회라는 곳을 찾았을까? 일부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부교육자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린 거 보면 교회가 공사 중이야 지금. 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계속 있었고 당일날 또 중요한 회의도 잡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사람도 많고 공간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셔서 그걸 또 안 된다. 우린 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간 게 아니에요. 예배가 다 끝난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네.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를 장소를.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죠. 보여주기식이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교회를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네. 무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공이나 이런 무속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회피해 보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 교회란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난해도 쪽에. 순복음교회를 갔을 때 이 손에 왕자 썼다 걸렸을 때 바로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그때 지금 갈죠. 직후에. 개신교 신자로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누구나 초코파이 먹으러 갔던 그때 갔던 거고 다고.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 그 이제 갔던 그러니까 교회. 예를 들면 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천주교 신자니까 간단 말이에요 어떤 기념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개신교고 뭐 노태우 대통령 불교고 그러니까 무슨 그 신자가 무슨 큰일 있을 때 가는 경우 있지만은 이 사람은 개신교가 아닌데 자꾸 자기 정치적 문제가 걸리면은 교회를 이용하러 가는 성경 들고. 성경 들고 이제 김건희 씨가 또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이게 그건 말도 안 떠들어가지고 되는 이게 지금 선거법으로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뭔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변화 반성 말로만 하는데 그 가장 본질이 저는 진정성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바라는 거다 국민들은. 근데 이런 식의 보여주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성 없이 그 유족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거기 나가서 추도식 가기도 싫고 네. 거기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기도 싫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척 추모하는 척 신용하는 거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보여주기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국민들이.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을 안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못 만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네. 그리고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추모대회에 참석했어. 네. 근데 네. 굳이 혁신위원장 이걸 떼 개인 자격이라는 걸 엄청 강조한단 말이야. 아. 최소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쳐요. 저도 이제 그때 가서 네. 봤어요. 그분들 오셨던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무슨 자격이든 간에 그 자리까지 왔어. 그런데 현재 혁신위원장이고 네. 그러면 다른 당의 대표들이 다 추도사를 하는데 네. 그분이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1부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자격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제가 볼 때는 눈치를 보는 거다. 짐작컨대는. 그래서 이게 차라리 교회를 안 갔으면 아,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수도 일반적이죠. 안 있는데. 갔으면 그죠? 아,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게 그러고 근데 나서 교회 가서 하고 교회를 가서 그러고 유족 앞에서만 하지 마라? 뭐 가장 슬픈 날 이걸 들으면서 야 네. 이분은 머릿속에 사고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작년 오늘이 지나고 대통령 담화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1:1 전담 마크로 유가족을 막 집중 케어하겠다. 아 맞아요. 그리고 참사 대책을 원인을 규명하고 이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 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수년 동안 할로윈 행사에 사고가 없었어요. 네. 대책이 있었으니까 없었는데 기본적인 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운 사람은 처벌해야지 되는 거고 심지어 세우겠다고 했던 대책도 안 세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오송 지하 참사부터 해가지고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 보니까 내년에 트라우마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거 어떻게 1:1 전담 마크. 이거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씀조차도 단 하나도 지키기는커녕 반대로 간다. 악의가 저는 느껴지는 게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집회다.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다. 이런 말을 딱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네. 순간요. 지지층, 극렬 지지층이 반응을 합니다.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 집회고 야당이 주도한 집회고 불순한 집회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모라는 생각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방어해 줘야 돼. 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전달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순간요. 쫙 보시면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이 2차 가해가요. 저는 이런 2차 가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양심상 이걸 막고 비판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인간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잔인한 메시지고요. 너무 잔인한 저는 것 같아요. 유가족 가슴에 콱 박혔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 여당 사람들 욕 먹을 때까지 다 할 거 다 갔어요. 그렇죠. 할 거 다 맞아요. 갔어요.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때 괜히 갔다. 가서 욕이나 먹고 지지율 떨어졌다. 이번엔 그냥 들이받자 해가지고 아. 이 지지층 핵심들이 그냥 유족들한테 그냥 막말을 퍼붓는 거. 그래서 이제 해외 유족들이 놀라버렸잖아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희생자 유족을 짓밟았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끔 저도 댓글을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아니, 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아니 의원님 댓글까지 갈 게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라고 현직입니다. 그 보석으로 이분은 나왔죠. 이분은 추모 대회 안 갔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전날 유족들은 무법자라고 비난하는 단체 행사에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대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 반성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 만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저는 이거 보석 다시 취소하고 네. 다시 진짜 다시 가야 돼요, 형 사는 게 깜빡.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을 공천한 권영세 장관 그분도 보면 말 한마디 없어요. 사과라든가 이런 진정성 어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사람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이게 진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게 인간성
회복부터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네.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일각에서는 네. 이 사고의 원인을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네. 경력이 다른데 엉뚱한 곳에 투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좀 있었던 거 있었죠.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보도에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받아쓰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예. 그래서 그랬는지 국정원이 정보원에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게. 아니 국정원이 정보원에게 아. 제대로 알아들어라. 정보원은 어디야? 그러니까 정보원 정보는 어디냐고. 사람이야. 사람, 오케이. 국정원 정보원이 아이오, 아니고 아이오. 네. 사람. 국정원이 아이요. 요청을 했다. 국정원이 어떤 한 사람한테 야 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됐는데 뭐 실적 낼 수 있는 건 뭐 하나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 요청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보원이 네. 여기서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필리핀 마약상에게 마약 전과자 A 씨가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인. 이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내라고 주문을 넣어. 응? 이 정보원이 정보원이? 정보원이 아, 네.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A 씨에게 배달이 됐겠지. 네. 네. 근데 A 씨는 시킨 적이 없잖아. 시킨 적이 없잖아. 네. 그런데 이 건 때문에 이 A 씨가 구속 기소가 됩니다. 억울하겠지? 이게 네. 구속됐어. 네. 그런데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네.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범을 체포해. 아, 서부지검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있는데요, 지금? 인천 쪽에 있어. 인천에. 인천. 너무 먼가. 네. 그런데 전화하면 되잖아. 인천지검이 네. 6일 만에 풀어줘. 뭐 했어요, 6일 동안? 6일 동안 가둬놨어. 오. 그리고 나서도 기소가 돼 있다고 했잖아. 네.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시킨다. 마약 관련 혐의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오, 야, 세계관에.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걸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네. 법무부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당시에 뭐 이태원 참사 일어날 당시만 해도 마약 사범 잡겠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태원에서 정보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기자들 동행 취재까지 그러니까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주도를 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해야 되겠지. 근데 네. 하필이면 이태원 참사 일어날 때 교통 정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네. 그런 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인파 관리. 그렇죠. 인파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이태원에서 혹시나 마약한 사람들 이거 찾아다닌 거예요. 네, 사보. 그럼 국정원에서 정보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호성 씨 사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보원을 이용해서 정보원한테 야 실장 하나 올려줘. 라니까 정보원이 마약 사범들 근황 파일이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맞아. 그중에 아무나 하나를 찍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커피숍 하는 사람이에요. 망했어. 네, 이 사람 그래놓고 이 필리핀에 마약 판매한 사람한테 그 사람 주소를 넘겨주고 이쪽으로 보내라. 송장을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네. 그 필리핀 마약상이 그 송장을 어디로 넘기자 국정원에 넘겨. 그럼 국정원에서 이걸 세관으로 넘겨. 그럼 세관에서 이 주소로 오는 거 잡으면 여기 필로폰 들어있다. 피규어 2개에다가 나눠서 남아놨어요. 네. 그게 딱 걸린 거야.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왜 그렇게 실적을 국정원 왜 올리라고 그러겠어요? 정부의 주도적으로 이 일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정점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또는 마약과의 뭐 뿌리 뽑기 지금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마약 사범 잡는 하나의 상황극을 꾸린 거잖아요. 이게. 와, 이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했는데 요거 뭐 그냥 짧게만 좀 치고 가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랑 환담을 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된다는 게 너무 처참해. 아니 대통령하고 가장 큰 야당의 대표가 만나 대화하는 게 뭐 큰 뉴스라고. 아니 지금 그게 1년 반 뉴스가 돼. 됐어요. 1년 반 네, 넘었어요.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엄청 큰 뉴스가 됐고. 네. 대면한 게. 네. 그리고 이제 시정 연설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오찬도 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기쁜 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은 늘 옳다는 말씀 울림이 있고 큰 말씀이라고 아주 그 감동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니 정말 나는 김진표 의장은 네.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국회를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하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부권 행사 계속 쓰고 있죠. 거부권 행사를 쓴다는 건 뭐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아니 절차에 따라서 법을 제정해서 보냈으면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한두 건입니까 지금? 네. 아니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한다는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 고쳐가지고 네. 법의 취지에 다르게 입법 취지에 다르게 시행령 고쳐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래. 아. 그때 바이든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XX. 근데 국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마디 한 가만히 적 있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한동훈 장관 뭐 얘기하면 잘했다고 계속 하라 그러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고 의원들한테 아니 국회의장이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대체? 그렇지. 요거는 그러니까 참 잘하시네. 이게 평소에 잘해요.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한 국회의장께서 네. 정말 따끔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 오셨을 때 사실 국무위원들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예의 없는 태도들을 가끔 보이고 있어서 그거는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말은 이제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징계 안 받으시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좀 다 갖춰주면 좋겠다라고 점잖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은 늘 옳다라는 말에 무슨 울림이 있어요. 지금 1년 반 됐어요. 1년 반. 1년 반이나 지나가지고 인재와 당연하죠. 국민이 주권자예요. 옳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네. 이분 인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막 감동하면서 국회의장께서 울림이 있다. 네, 감동 많이 너무 받았더라고. 심하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 이렇게 좀 아부하는 느낌이에요. 국민이 옳다는 말도 저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옳다 그랬으면 이태원 참사 그 추도시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유족들이 오라고 했잖아요. 가야지. 예. 그게 국민이 옳다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의 지키잖아요. 태도입니까? 그러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잘하시네. 말로만 이렇게 원래 이 막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처음에는 신나서 하다가 이제 지지율 떨어지면서부터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지지율은 원래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나와요. 진짜? 원래 늘 그랬어. 안 그래가지고 와도 돼요? 그래서 총리가 대독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국회의장하고 좋은 건 아니죠. 총리 대독 좀 시키지 말고 나와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유지가 돼가지고 막판까지 나온 거고 윤석열 지지율은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쁘게 나타나던 거 아니야. 그러면 상임위 의장들끼리 이때 올해 나타났으면요, 이 뭐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신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행정부 장관들, 한동훈이고 뭐 검사들 답변 태도를 봐라. 이거에 대해서 정정에 대한 요청하는 뭘 주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같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 상임위원장들 말라왔으니까 그래. 아니 이번에 국정감사하고 할 때 자료 제출 안 하고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 제출 안 하고 하면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물었어야죠. 그렇지. 나타난 김에. 근데 같이 기쁘고 행복한다. 너무 해서, 예. 그러니까 와. 그분들이 왜 상임위원장들도 그렇고 왜 그러시냐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말이죠. 굳이 막 막말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 그 자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사적인 자리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네, 그냥 우리끼리 뭐 또 다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접어 해야지. 이거는 진짜 접어라.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접어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 공적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적 의지가. 엄밀히만 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분 좋으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빠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국회에서 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완전 직무유기한 거죠. 축혀 세워주는 그냥 간신배 역할 해버린 거지. 아.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국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나오면 불편하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 정도 지지율 처참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는 한패였다는 얘기지 뭐. 그럼 김진표 의장이 사회를 잘 본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 그렇지. 들어오는데 김진표 의장이 네. 끝까지
끝까지 박수를 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예의를 다하는 걸 넘어서서 네. 아주 오바를 하신다. 오바야, 이 오바를 정도면. 엄청나게 이 하신다. 정도면 오바야.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열불이 나요.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를 저는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정도 하고 10시간 박수 치면 나 인정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 그만하세요 의원님도. 왜 이렇게 오랜 말씀 안 하세요? 시간이 늘어나요 지금 시간이. 알았어. 그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늘어나. 네. 그 시간 늘어나서 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죠. 저 그래서 네. 말을 참고하고 있잖아요. 아, 할 말이 참고하고 많은데 참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요즘인데요. 일단 정치권 이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언주 의원님이 영화 평론가로 오늘 데뷔하고 싶다. 무슨 영화? 본인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아, 네네. 영화를 보고 네. 내가 이 영화 평론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병헌 씨 나온 거. 예. 네. 아니 무슨 영화 평론가 데뷔를 갑자기. 선언하셨다고요? 아, 그 영화가 너무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게요? 저 극중 이름 모르겠고 네, 하여간 이병헌 씨가 거기 보면 그 폐허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가 뭐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의 원래 입주자가 아니에요. 어. 그 입주자가 원래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입주자를 죽였어요. 그 호수에 들어가서 살면서 입주자 행세라는 거지. 무단으로 진짜 행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민 행세를 했는데 심지어 거기 대표가 돼. 우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정권을 입대위에서 입대위 입주자들을 막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포괄적으로. 막 약탈을 시키고 막 살인을 시키고 오.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아. 저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네. 그 죽은 입주자 있잖아요. 어. 그 죽은 입주자가 보수가 아니냐. 응?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병헌이 누구예요? 이병헌이 이제 윤이에요? 보수를 갖다가 네.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장악하신 분이죠. 누구냐고 이름. 네. 이름. 그래서 몰입. 그래 놓고 이제 원래 보수를 그러면 그 뭔가 조금이나 바뀌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분들이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막 가는. 어. 나중에 그런 이병헌도 거죠. 죽어요? 나중에 이제 들켜요. 그거만. 들켜. 나중에 들켜요? 나중에 원래 영어를 안 봐가지고. 원래 너 이거 최후가 궁금하니? 네. 이병헌 어떻게 돼요? 아니 나중에 네. 이분이 원래 입주자가 아니라는 걸 들켜. 들켜. 가짜라는 들키고 거?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네.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아니 이때까지 같이 막 나쁜 짓 같이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입주자도 아니었어. 그리고 그 입주자는 저 사람이 죽였대. 그만하세요. 아니 저 보면서 야. 감정이입이 많이 됐군요. 야 이거 야 뭔가 우리 말하는 것 같아. 쫓겨나요? 그러면 이병헌은? 너는 그거에 관심이야.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아니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상상에 네, 다 네. 상상으로 이제 마지막에 약간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보셨다는 들키는 거군요. 상황에서 이제 끝나요? 거의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 영화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그건 아니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석이에요. 네, 본인의 유튜버 해석. 하시기는 안 네, 되고. 본인의 해석. 지금 거기에 너무 빠져 계시니까 이 해석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게 지금 그 한 2주 전인가 이준석 씨가 그 뻐꾸기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탕난. 예, 뻐꾸기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알을 버려버리고 지가 알 낳아서 키운다. 이 윤석열을 아예 겨냥해서 제가 맞아요. 봤었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정통 보수가 볼 때는 네. 이준석도 뻐꾸기야. 왜냐면은 이준석과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그 당시 이상돈 뭐 김종인 씨가 이제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원래 강령에서 보수를 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에. 그래서 그때 보수 나가서 막아서 그랬는데
그러자 이준석은 또 탄핵도 그 앞장서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들 뻐꾸기끼리 또 싸우네? 난 지금 그런 입장인데. 아, 뭐 근데 그 조금 더 뒤로 원정. 이준석이 원래는 자기가 보수라고 자임을 안 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당강에서 보수를 빼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자꾸 자기를 자칭 보수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말의 그냥 하나의 변경이 아니라 노선을 좀 우측으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변화 좀 있어요. 이준석에 대한 약간 비판적 언사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아니, 뭐 이현주 의원하고 그 행사하는 것도 노선 변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가 말하는 개혁 보수 노선이면요 이현주랑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예. 왜? 여기가 지금 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약간 더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런 거죠. 이 강력한 적이 외부에서 나타나면 모두가 뭉치잖아요. 지금 이현주, 이준석 지금 뭉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나 차이나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그 아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영화를 제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일단 그러니까 빠져나오세요. 좀 네. 위험합니다. 네, 거기서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행태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뭐 자꾸 뭐라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네. 뭐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이 다른 얘기. 차원이 다른 네. 얘기다. 보수 전반의 인식은 아닌 거죠. 아니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보수 내부에서요 네. 상당한 논란과 논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굉장히 열렬한 당원한테 전화를 받는데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생각을 하나하나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동안에 고생 해온 사람들 다 어디로 내쳐버리고. 뻐꾸기만 들어와 있느냐? 아니 그 실제로. 그런데 예. 근데 와서 잘하면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다 지탄만 받고 보수의 가치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아주 이러다가 몰락하면 누가 책임지냐? 보수 망가진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수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어요? 맨날 그 말로만 하시고. 혁신이 활동이 가면서 네. 거의 뭐 한 바퀴 돌면서 다 그냥 쓸어버렸죠. 수도권하고 뭐 영남권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 거기서 최대 문제가 벌어진 게 낙동강 하류 인생들. 이게 뭐냐면 어디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어. 네. 이 사람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네. 뒷전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농담이라 그랬는데 네. 그 다음 날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기현하고 그 주호영 실명을 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영남 스타들은 서울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김기현, 주호영 이름을 실명을 거론했는데 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반발이 세지니까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실명을 거론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 큰 역할을 하려 이렇게 말을 돌렸는데 현재 영남권의 삼선이 16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도 쫙 깔려 있어요. 저 부산의 서병수부터 해가지고 저 진주의 박대출, 저기 김해 김태호, 창원의 김영선, 조경태도 부산이고, 예, 그리고 뭐 사실 장재원 제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가. 네. 그제 TK까지 연결돼 있고. TK의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데 네. 이 사람은 삼선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의 그 국정원 댓글 조사 때 서울경찰청을 하면서 본인은 윤석열의 조작 수사에 당했다고 질러댔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어요, 대법원 가서. 그래서 윤석열이 이 당 들어올 때 공개적으로 윤석열은 사과해라. 내 사건 조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눈에 가신 거야. 김용판 의원이. 김용판을. 그래서 권영진이라고 원래 친이계인데 윤핵관에 붙어있는 사람이 지금 그쪽 지역구에 출마 선언해버렸어요. 대구시장 했던 전 사람이요? 대구시장이. 그러니까 김용판이 이제 안 거지. 나를 숙청하려는 거구나. 근데 이제 김용판이 원래 이
대구 신청사 문제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오 재밌다. 1년 동안 싸우다가 갑자기 김영팔이 손편지를 써서 공동의 적을 홍준표 선배님 해가지고 또 홍준표가 또 대승적으로 잡아가지고 이틀 전에 손잡았어요. 우와. 아까 말한 대로 외계인이 쳐들어오니까 낙동강 하류생들끼리 막 손잡고 있고 아 뭉치고 있고. 제가 또 홍준표하고 5년을 싸웠는데 네. 홍준표 쪽도 아주 측근이 또 갑자기 저한테 한 7, 8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 뭐. 대구에 한번 와달라고 또. 근데 저는 또 이제 무기를 갖고 있죠. 아, 무기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류 인생들이 이제 지금 판짜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로? 일정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진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그건 윤석열 김한길이죠. 아 윤석열 그렇습니까? 김한길이죠. 그럼 거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궁금해하는 거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로 가고 싶겠습니까? 어. 이미 김기현 서울 간다는 얘기 나왔다는 얘기는 아웃됐다는 얘기. 아니 그럼 김기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뭐가 김기현은 불쌍해서 아, 대표 왜요? 됐죠. 서울 올라오면 그냥 직사야 직사.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김기현을 추모해야 돼. 이거 안쓰러워서 어떡해요? 아니 근데 장재원 의원도 올라온다. 장재원은 근데 이제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영등포에 김민석 지역구에 그래도 좀 뭐 있어요. 아 기반이. 약간의 뭐 근거지가 김기현은 있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나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주는 거예요. 아 김기현 씨는 몰랐을까요? 아니, 설마 팽당할 했겠죠. 걸. 설마 했겠죠. 했어. 설마 했겠죠. 그럼 마지막에 한번 악소리 냅니까 아니면 안 내고 그냥 낼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왠지. 김기현뿐이 아니라 내가 말한 아까 영남권의 삼선들은 이 정치력하고 이 지역 기반 갖춘 사람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직사할 바에야 차라리 무소속 출마를 들어가죠. 아 악소리 내네. 지금 그게 지금 드러난 게 최경환 이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경산에서 현역 윤두현보다 트리플로 앞서 있어요 지금. 한 50% 나고 있고 현역이 16%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남권의 중진들은 다 끌려 무서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 여기서 버티면 된다. 아, 그래. 근데 그러려면 이제 윤석열과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네 전쟁인데. 서로의 원수들끼리 지금 막 지금 화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이거 뭐 삼국지네. 아니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친해져요. 오. 갑자기. 진짜 그리고 갑자기 막 서로 연락하고. 와.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뭐라고 제가 대통령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자제 좀 하라고 막 하시다가 요즘에는 잘하고 있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건 굉장히 더 선명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 진짜 6.25 때 낙동강 전쟁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국지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영남은 이 보수의 본류기 때문에 와. 본거지에서 전쟁이니까 이건 거의 낙동강 전쟁이나 미국의 남북 전쟁 수준의 네. 그냥 한 판으로 끝나는. 아니 그 그러면 전쟁이 윤석열 벌어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어우 야 이거 전쟁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쓸어내려는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 없습니까? 근데 이게 수도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음. 또 연동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경기도를 서울로 다 편입시켜버리겠다 해가지고. 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근데 이거는 김기현 발인데. 그 김기현이 그러면은 이 영남권 중진들이라서 여기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죠. 고향부터 해가지고 네. 성남부터 거기다가 다 꽂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 중진들을 이렇게 꽂아서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걸 전부 다. 전부 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이고. 서울을 팔아서 한번 생존해 보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마지막에 살궁리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성 없다.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도는 호구입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건데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안 되면서 네. 결국 낙동강 전투로 벌어지는 거고 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결국 영남을 못 쳐버리면 자기 사람 꽂을 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어쩔 도리가 어차피 없네. 정권 생존 걸려 있어요. 아, 그래요? 최소한 68석인데 다 이제 55석이라 그래도 나머지 무소속도 다 보수기 때문에 30석 이상은 날리고 거기 자기 사람 꽂아야 되는데 아. 그걸 못하면 어차피 총선 뒤에 끝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아 이게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와.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의원들하고 그냥 다 손잡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게요. 이미 내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의원들도 공천 때문에 지금 약간 엎드리고 있는 거지. 공천이 끝나는 순간 그냥 손 다 떠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총선 이후에는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내 사람 아주 호위무사를 갖다가 몇십 명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군요. 그래서 아마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판 싸우기 직전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듭니까? 특유의 그 정치꾼의 정치 계산이 돌아간 거죠. 이제 낙동강 전쟁 벌어지면 자기 문가 올라가는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안 움직이고 미리 이제 받아놓겠다. 쥐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낙동강 이제 상류 인생과 하류 인생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하류 인생들이 박근혜한테 또 몰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윤석열 손을 잡아주냐고? 아니 잡진 않았어요. 아 잡은 건 아니에요. 잡은 것도 연출됐는데 워딩을 정확히 따지면 잡은 건 아니에요. 지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중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이걸 마련놨기 때문에 빠질 길을 저기 이제 달성에 또 아래 틀고 있다가 전쟁 벌어지면 거기도 이제 큰 손이니까 한탕 치려는 거죠.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류 인생들이 모이면 그때 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나는 거예요? 박근혜 하는 거 보면은 이기는 편에다가 갈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저분이 근데 사실은 보면서 이제는 역량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줄었어요? 지금 하는 모습이 과거에 있잖아요.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할 말을 또박또박 들이박는 할 때. 모습.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계 있게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 유교적인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비 정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이 네. 있다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저분이 도대체 약해 보여. 옛날에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고 지지는 많이 까먹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냐면 이제 이 윤핵관들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거는 아예 예정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당연히 이분들을 누가 중도층까지는 지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가 그동안 지지를 좀 했었는데 지금 보선 참패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같이 다 몰락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 대통령 비판하기 뭐하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희생양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윤핵관들을 심판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군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데 보면 윤핵관들이 거기에서 경선 붙은 다른 비윤 보다 지지율이 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번 선거는 당을 떠나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진보나 중도에서는 윤핵관 심판 이건 당연히 있을 거고 보수 쪽에서도 윤핵관은 심판하는 분이 상당히 형성이 될 지금 거예요. 이 그래도 정권을 지켜온 저 보수 그 악랄한 악질 유튜버들 있잖아요. 악질 유튜버들 막 이태원 희생자들 막 그 조롱하고 그 버텨온 유튜버들이 지금 다 이탈했어요. 그래요? 일주일 사이에. 왜요? 왜냐하면 왜? 이준석한테 지금 손을 내밀었잖아. 누가? 지금 이 인요한이.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준석을 죽일 때 저는 100% 지령이 들어간 게 보수 유튜버 단체가 일제히 움직여서 고소고발도 그쪽이 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징계 사유가 성상납 무고죄인데 그거 강신업이 한 겁니다. 그거 다 으쌰으쌰했어. 그거 뭐 정광훈이고 뭐고 다 으쌰으쌰했는데 시키는 대로 이 토끼 사냥을 했는데 그 토끼를 다시 끌어안고 이 사냥개들 너 나가 이러니까 이건 아무리 개돼지여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일제히 일단 혁신이 죽인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인요한 엄청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안으려는 액션을 계속 취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 윤석열 생각이라고 봐요. 그 뭐예요? 아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한테는 노원병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이거 좋은 적도 아닌 거 별게 아니에요. 노원병 하나 주면은 이준석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준석은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그냥 받아서 이준석이 갖고 있는 2030 표하고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부츠럼 하나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준석 데려온 대가로 저 보수 저 개돼지들 떨고 나가. 니네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어차피 또 올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없다. 이번에 개돼지들의 반란은 좀 내가 볼 땐 달라요. 이거는 정말 이준석과 이 보수의 이 갈등을 10년을 동안 원 거를 지난해부터 터트렸는데 완전 반대로.
이준석을 끌어안고 보수 교대지를 내치니까 너무 배신감이 이건 도저히 이건 더 이상 못 이건 안 잡겠다.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아. 그래서 이 보수와 이 낙동강 하류 인생들이 또 비슷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결합돼 버리죠 이러면. 혁신위 차원에서는 야 이거 지금 이준석 문제 너무 시끄럽다. 야 노원병 하나 줘라. 어차피 떨어진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2030 표 얻자. 이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보수 교대지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를 아마 대통령실은 우습게 볼 거예요. 그거는 또 올 거다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낙동강 하류 인생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붙을 수가 이게 있어요. 연결돼 있죠. 이게. 그쪽에 붙을 수 근데 있고. 이게 이준석 대표는 이 노림수를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아. 바보도 아닌데 아. 한 번 속으면 그거야 이제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본인이 지가 그렇게 바보지.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속아서 이제는 뭐 윤석열 만나자도 안 만나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노원병 공천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아니, 지금 막 이 그리고 언론에 막 보세요. 흔들어. 지금이 이 상태에서 노원병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어딘들 되겠습니까? 강남 일부를 빼고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회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고 뺏겨먹고 그다음 버리고 하는데 익숙했으면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하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030도 사실 이준석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가 그 이준석 대표가 이 주장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꾸면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바꾸고 바꾸기 싫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잘 반성해야 되니까.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무슨 사람 좀 회유해가지고 뭐 대사면. 공천 좀 주고 무슨 대사면. 사면도 무슨 웃기고 있는 자, 또 하나씩 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대사면. 그런 걸로 회유하면 뭐가 될 거죠. 아.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회유 당하는 사람도 같이 망가져요. 아니 아까 그 강성 보수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 중에서는 태블릿 PC에 손 잡는 사람 있어요? 이범규 씨가 제가 지금 이 재판을 제가 10몇 개를 하고 있어요. 태블릿 PC 관련해서. 그중에 재판 하나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제가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 가장 먼저 탄원서 서명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범규 아저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금 추앙하고 그게 있거든요. 언제죠? 이게 언젠가 중요한데 네. 2, 3, 4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무슨 2, 3, 4. 2, 3, 4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예. 여기 그 손 댔어요? 지금 그 최서원 씨가 편지를 썼는데 윤석열 한동훈을 엄청 때리는 이 편지 썼어요. 어디다 써요 편지? 그 이범규 채널에. 그래서 이범규 씨가 그 채널에서 읽어주고 지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최소원 씨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조작된 거에 편지를 대해서 한동훈 윤석열이 책임지라고 지금 쓴 편지를 이범규 씨가 읽었죠. 예. 진짜로? 예. 그래서 미디어치도 기사를 썼었고 많이 지금 보수 쪽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봉규 아저씨는 이거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덤벼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 문제예요. 이준석 네. 문제가 더 커. 네. 이젠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동을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당 안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이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계속 종횡무진하면서 모든 것이 모순된 행위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요. 더 이상 이제 이가 안 맞아요. 이제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겠다. 예,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보자니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보자니 여기가 저기가 터지고. 또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모든 이 모순점이 터지는 건 연말 연초에 터져서. 연말. 근데 이번에도 또 민주당 200석 얘기하던데 200석 달라고. 네. 200석 지금 169석 가지고 뭐가 아깝다 그러는데 그 전에 윤석열은 정리가 되는 게 지금 범보수가 윤석열 데리고는 선거를 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 내리면은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엄청 빠르죠 보수. 원래 보수가 이 변화가 늦어야 되는데 한국은 변화가 빠른 게 보수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변심 보수입니다. 변화 뭐 변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갑니다. 굉장히 진보적 보수야. 굉장히 그래서 진보적이야. 지금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만 믿고 침대 축구하고 있는데 후선들은 윤석열이가 사라질 수가 있다. 민주당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네, 보수적인 진보입니다. 네.
아 헷갈리는 정치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편 이런 걸 떠나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네. 중심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여기 막 아, 이렇게 막 헷갈려. 이렇게 막 정말 멀미나요. 멀미. 야 이번 총선 때는 이 진영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 어디가 반윤이야? 뭐 이거 막 진짜 헷갈릴 것 같은데. 한 2, 3개월 동안 엄청 복잡해지다가 예. 저는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죠? 네, 깔끔하게 네. 윤석열과 싸운 보수 세력과 윤석열과 싸운 진보 세력이 이 양자가 아. 좀 이제 상호 경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네. 심플하게 거칠게 표현하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아 이준석 아니죠? 아, 아닙니까? 이준석은 윤석열을 만든 원죄가 있잖아요. 아 그거 아니야. 그럼 이현주예요? 이현주 씨까지는 되죠. 왜 만든 아. 원죄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현주 최대집 고 라인 최대집에 한다고 진짜. 아 최대집에 한다고 했어.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윤석열과 누가 더 오래 먼저 열심히 싸웠냐 했었을 때 아. 예, 이제 먼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주겠죠. 먼저. 아, 먼저에서는 우리 저는 변희재 대표 2013년 댓글 수할 때부터 아. 그때부터 조작했다 해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현주 의원은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 합류 안 했잖아요. 윤석열 만드는 데 대해서. 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야. 맞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솔직히 대통령 아니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인사로 있으니까 맞아요. 설마 우리 가계 경제 무너지겠냐, 내가 뭐 먹거리 걱정을 하겠냐, 맞아요. 전쟁이 나겠냐 이런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 없는데 네. 이번 정부는 통해서 아 대통령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아. 다 관여할 수 있고 내 생활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치명적인 깨달았습니다. 네. 네. 아유, 근데 최진보 교수님이 이럴 거면은 그냥 가시지. 아 왜요? 오늘 초반에 활약 많았잖아요. 네. 체력이 떨어져. 너무 네. 아 체력이 너무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요. 나이가 들었어요. 아. 너무 금방. 아 떨어져. 오늘은 그 어느 에너지. 때보다도 처음에 좋았잖아 초반에. 네, 아니 처음에. 처음에도 사실 그 마약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을 답으로 한 거야. 다시 한번 보시라고 아니 영상을. 조금 구체적이었어. 피규어 사이다 이런 거 몰라. 피규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상세하잖아요. 아 상세해서. 네, 네. 네. 나는 일부러 네. 빨리 전달하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뺀 거야. 아 근데 그걸 더 풍성하게 예. 늘렸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출연료를 너무 일찍 올렸어. 드림팀이라며 드림팀. 아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180만 회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끝나기 30분 전부터 짐을 싸고 있다니까. 저 봐봐. 지금 짐이 짐을 다 준비하고 싸놨어. 있어요. 빨리 준비를 끝내세요. 해놨어. 가서.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